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실시간 수업 관련해서 안내사항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채팅이나 발표 자원, 선생님 제가 발표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럿이서 동시에 말하는 것만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잘 좀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과제를 어디에다 제출할 건지, 그러니까 과제가 있다던가 혹은 자료 같은 거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다 할 건지 아니면 우리 했던 온라인 클래스 거기다 할 건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흘러가는 거 봐가지고 결정을 할 거고요. 당장은 지금 자료가 없고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제 자료를 올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단원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릴 건데 그 이후에 올려줄 거니까 그때까지 확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 역시 아직은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주고 수행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건 다 확정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조금 더 약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존댓말 쓰니까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반말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따 설문조사할 때 반말이 좋은지 존댓말이 좋은지 그것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고,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항상 제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잔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건 반박 불가고요. 네,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갖추고요. 1학기 때를 반성하면서 보다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창피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잘 몰라. 이 실시간 수업이 뭐가 어떻게 해야 좋은 거고, 그리고 이 구글 클래스룸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아직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고 어색한 부분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뿐만 아닙니다. 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진행되는 수업에서의 학습 목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며 글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어야만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며 글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글 읽기들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본문입니다. 먹어서 죽는다 라는 글을 우리가 배웠던 문제를 해결하며 글 읽기의 방법을 활용해서 읽어보는 활동,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으니까요.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 그것을 실제 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첫 단원이기 때문에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단원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6쪽과 17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6쪽과 17쪽. 우리 소단원 제목이 크게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하며 글 읽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대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네요. 먹어서 죽는다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제목부터 이해하기 어려워.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게 보통 제목이 될 건데요.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먹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먹으면 사는 거지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지금 여자친구가 문제에 부딪혔죠.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상황입니다. 글이 처음부터 잘 술술 읽히면 좋은데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남자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 볼게요. 읽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래. 벌써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줄만 일단 그어주실래요? 제목을 보니 먹는 것과 관련된 글인가 봐. 자, 일단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이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제목을 봐서 글 전체의 소재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추론한 거죠. 즉 제목을 바탕으로 글의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내용, 그러니까 뭔가 먹는 것과 관련된 글이겠구나 라는 식의 의미를 지금 파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친구가 쓴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요, 방금 밑줄 그은 부분에 제목을 단서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적으시면 됩니다. 네, 실제 수업처럼 지금 바로바로 적으세요. 제목을 보니 먹는 것과 관련된 글인가봐. 16쪽 마지막 그 글에다, 문장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 첫 번째, 제목을 단서로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쪽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가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를 하네요. 예전에 식습관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내가 아는 내용을 떠올리며 글을 읽으면 좀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옛날에 먹는 것, 먹는 습관, 식습관과 관련된 방송을 본 적이 있대요. 아, 만약에 이 글이 먹는 것과 관련된 글이라면 어떻게 읽으면 더 좋겠다고요? 밑줄 그은 부분,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글을 읽던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새로운 정보, 몰랐던 내용들이 글 속에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네, 내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밑줄 그은 부분 아래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경험 같은 걸 떠올려 보는 것. 이러면 이제 글에서 글을 읽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판서 파일 제공할게요. 네, 제공할 거니까 다 못 적은 부분 최대한 빨리 적어주면 좋고요. 따라오면 더 좋고, 어찌됐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남자친구 역시 어떤 문제에 부딪혔네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자, 그 다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우선 앞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지금 이해 안 가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문장만 봤을 때는 결코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측하기. 자, 밑줄 그은 부분, 우선 앞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아래다가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측하는 활동. 이 3번과 같은 문제는 항상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문장이나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뒤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문장의 의미 혹은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에서는 바탕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제목을 단서로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글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 경험을 떠올린다던가,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측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글 읽는 방법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 두 번째 그림에서 어떤 돌이냐? 뭐 하여튼 돌 같은 걸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 돌에 쓰여 있는 말들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숨어 있는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뜻이 모호한 문장. 자, 뜻이 모호하다라는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약간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나 배고파. 니네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쩌라고.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호한 문장이나 모호한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봤고요. 아래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내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을 연결 지어야겠구나.
여자친구가 뭐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내가 아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글을 읽으면 글을 잘 읽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은 맛보기니까요.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어가면요. 18쪽부터 먹어서 죽는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쌤이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글의 의미 같은 것들을 분석해 주기보다는 너네가 스스로 먼저 한번 읽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 22쪽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글은 두 장인데요. 22쪽을 보면 2번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22쪽 2의 1. 폈나요? 22쪽 2의 1.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활동을 바탕으로 1번은 글을 읽으라는 거 무시하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부딪힐 법한 문제들이 2의 1번에 쭉쭉쭉 있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 뜻이 모호한 구절이나 문장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부딪힐 경우 예를 체크하는 거고요. 부딪히지 않을 경우 아니오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글을 읽은 다음에 22쪽에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 여기가 체크가 됐어요. 그럼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자신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PPT는 잠시 스톱을 하고요. 이제 다시 실시간 선생님 얼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